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다음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35.5, 윤석열 후보 34.6, 심상정 4.9, 안철수 6, 김동연 1.6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했더니요. 최선의 후보라서 34.3%, 차선의 후보라서 41, 차악의 후보라서 13.3,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로서가 7.7%, 모름은 3.6%로 나왔습니다. 채널A가 의뢰해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조사 일자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자, 조사한 날짜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요. 발표 하루 차이로 다른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의뢰한 지지도 조사인데 대선 후보 지지도 질문은 또 비슷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9.3, 윤석열 후보 35.6, 심상정 4.2, 안철수 3.2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 6.3%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했고요. 조사 일자 11월 29일에서 30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머지않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대체로 언론의 노출도라든지 또는 노출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1, 2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그 언론 노출도를 보면 거의 지역 밑바닥을 갖다가 거의 훑는 메타버스를 타고 전 지역을 이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소위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언론 노출도도 굉장히 많았고 접촉도 많았고 그리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영입 발표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층 결집이나 지지율 상승 이런 부분들을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최근 2, 3주 동안 소위 말해서 지역 활동 그러니까 국민들과 제 접촉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행사 자체가 적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언론 노출도도 작았죠. 노출도가 가장 많은 건 뭐였느냐? 김종인과의 불화설, 또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의 당무 파업,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후보의 리더십, 정치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또 그런 요인들이 주로 부각이 돼서 언론 보도에 나갔거든요. 당연히 한쪽은 좋은 기사들, 왕성한 활동이 나가는 기사, 한쪽은 정치력에 물음표가 나오는 기사,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가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 격차가 추세적으로 좁혀지거나 또는 한두 개지만 역전되는 거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거는 소위 말해서 붙었는데 어떤 거는 아직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은 그러니까 물론 모집단의 차이라든지 여론조사상 또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밑바닥 정서, 특히나 유권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민심이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종부세, 양도세, 그다음에 집값 폭등의 전세값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여권에 대한 반감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에서는 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도 높고 소위 말해서 서울의 밑바닥 정서가 뒤집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집단이 조금 더 반영될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어떤 논란들 여기서 반사 효과도 저는 굉장히 크다.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도 이게 고착화될 거냐라고 본다면 또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채널 A도 그렇고요. TV조선 여론조사 그렇고 전화 면접이었고요. 질문 내용도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한쪽은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한쪽은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 비슷한 조사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그러니까 신뢰도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우선 이 점을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 결과와 TV조선,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 결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질문 조항이 다릅니다. TV조선 같은 경우는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게 좋겠는가? 이를테면 선호도를 물은 겁니다. 이 선호도를 묻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이 적극적인 어떤 의향을 묻는 것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의향을 묻게 됩니다. 채널A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물은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유보층과 무응답층이 두 조사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를 한 조사 결과에서는 모른다, 무응답, 없다 24%를 차지하는데 채널A가 아레나레 조사를 의뢰한 결과는 14%, 10%포인트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점을 미루어 짐작해서 보면 단순한 선호도를 물을 때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누구에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묻는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름 무응답의 차이 격차는 사실은 가중치를 얼마나 줄 것이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 세대, 지역, 성별로 두 여론조사 기관이 가중치를 두는 것에 차이가 좀 났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번 여론조사가 갖는 의미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론 흐름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포인트 두 개를 짚자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 왔다. 꾸준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자맹 이런 걸로 인해서 내용을 겪어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역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지지율은 좁혀지거나 역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다음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십니까? 생각하는 게 뭐 어느 게 좋겠습니까? 투표하십니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두 여론조사 결과 상이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지율도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채널 A 조사에서는요,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 30점이 윤석열 후보 38.4, 인천 경기, 특히 인천 경기만 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경기 채널 A는 38.8,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요. 그리고 TV조선,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34.9%로 한쪽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한쪽은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우선은 서울보다 인구수가 경기 인천이 훨씬 많습니다. 한 1,500만 이상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매번 여론조사를 할 때 과연 서울 제외하고 경기 인천에 그만큼의 이 응답 비율을 과연 주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소 대표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중치를 두게 되는데 가중치는 오차의 가능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이번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대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무응답률이 높은 TV조선의 여론조사 결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더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작은 오차들이 계속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모집단인 그러니까 인천 경기에서 오히려 그 오차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는 유권자가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면 TV조선 칸타코리아 조사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누굴 선택할지를 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5%, 정하지 않았다
난 아직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유보층이 45%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는 결과가 실제 투표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실제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수치가 한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하는 야당의 대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체 여론의 유권자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낮은 현재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양 진영에서 내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은 관망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는 그냥 적당히 보면 박빙 구도로 좀 흘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저희가 잠시 후에 더 깊이 있게 나눠볼 거고요. 사실 지금 두 후보가 선거 초반에 지역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충청 갔다 왔고요. 근데 방금 경기 인천 오락가락하잖아요. 이 정도면 수도권에 좀 집중해도 낫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채널A 조사도 그렇고 TV조선 의뢰 조사도 그렇고요. 양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채널A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4% 앞섰고요. 그다음에 TV조선에서는 인천 경기에서 5.2%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1%예요. 그럼 6.2% 안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인천 경기 지역은 지금 양쪽 조사 모두에서 혼전세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서울은 채널A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8.2% 앞섰고요. TV조선 조사에서는 11.9% 앞섰습니다. 이 얘기는 오차범위 밖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판세에서 핵심은 서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지금 캠프 내에서도 질문이 많이 가요. 서울은 메타버스 타고 지금 전국 돌고 있는데 도대체 서울은 언제 선거운동하고 언제 도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서울의 민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의 그 격차를 유지하는 게 핵심 전략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그 민심을 갖다가 한번 뒤집어야지 사실은 승부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서울 지역이 그럼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박한가? 결국은 부동산이 가장 많이 폭등한 지역이 서울이고 그로 인해서 종부세, 양도세, 또 전세 문제, 대출 규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집이 아파트에 살지 않은 사람은 살지 않는 대로 상대적 박탈감들을 양쪽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제 197일인가요? 96일 남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기 지지층 결집을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워낙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 있다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호남이라든지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지금은 추격을 하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부터 먼저 하는 거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향후 정책을 둘러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뜨거운 격돌이 결국은 불가피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언제부터 서울 선거 운동하느냐 그러는데 기다리시면 곧 서울에서 뜨거운 대결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여론은요. 차기 대선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구도인데요. 정권 교체 대 정권 재창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아마 TV조선 여론조사인데요. 정권 교체 49.7%,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정권 교체를 바랐고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층은 34.8%였습니다. 두 차이는요 14.9%포인트,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재명 후보 열심히 요즘에 최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도는 불리하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비판을 피해서 지지율을 올리려면 크게 두세 가지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임기 말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20% 바닥이니까 그냥 가뿐히 패싱해서 신당 만들어서 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패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차별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 잘할 수 있느냐? 크게 두세 가지죠. 첫 번째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정책들 대신에 나는 이런 정책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잘 살게 또는 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DJ 말기에 DJ에 대한 지도가 굉장히 낮았을 때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 지지율을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고. 두 번째는 정책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라면은 사람에서 차별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나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 인사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영입 인사도 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냥 마구잡이식의 그런 영입 인사가 아니라 정책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게 사람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또는 민주당이 영입하는 인사들을 보면 앞으로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후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나라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관성이 있거나 또는 임팩트 있는 그런 인물들이 영입돼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입니다. 정당 새로운 당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 차별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정권 재창출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기대감을 정책, 사람, 조직 이 세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남은 90여일 안에 어떻게 보여줄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정권 교체 여론은 일단 49.7%인데 윤 후보의 지지율과의 차이를 보면 1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윤석열 후보의 위기 아닙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점을 자각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50%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따라잡으면 모두 포용하면 대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돼 있고 정권 교체 여론이 40% 중후반대로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안철수 후보가 약 한 5%포인트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의 정권 교체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권보다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지금 부족해 보입니다.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이 김종인 선대위 구성 문제를 놓고 20일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이준석 당대표와는 지금 사실은 대단히 큰 마찰,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단시간에 정리할 것이냐 아니냐는 정치력과 조정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판단에서도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 대선판 전체 그림을 읽지 못하고 일정에 쫓겨가면서 사실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이런 측면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만함으로 이어지고 절박함의 결여로 이어져서 결국은 정권교체 여론에 취해서 윤석열 선대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총체적 부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골든크로스는 아마 여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앞으로 이번 주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